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로젠의 기술전략실 소속의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셀라놈 R3200 플랫폼의 적용 범위 및 대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는 세 가지 흐름으로 간단 명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셀라놈 R3200이 왜 세포생물학의 유니버셜 툴킷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전체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핵심 역량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그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 셀 케이지 인클로저, 줄여서 CCE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세포를 선택적으로 가두고 분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3200을 실제 연구에 적용한다면 어떤 질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R3200을 활용한 연구 주제와 실험 디자인 방향을 몇 가지 제안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셀라놈의 서주원 선생님께서 발표에서 말씀 주셨듯이 R3200은 단일 세포 분석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비입니다. 한마디로 세포생물학의 유니버셜 툴킷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위 과정 동안에 단일 세포 전사체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보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세포에 벌어지는 다이나믹한 현상들을 보고 싶은데 데이터는 대부분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춰 있는 유전자 발현 값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노 R3200 같은 경우는 현상과 데이터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걸, 그 간극을 좁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셀 타입의 약물을 처리하거나 유전자 조작 같은 퍼터베이션을 가한 뒤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시간 또는 수주간 관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피노타입 정보와 최종적으로 확보된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R3200은 세포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시간축에서 추적하면서 그 결과를 분자 수준의 전사체 정보로 연결해주는 궁극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실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 스페로이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스페로이드들이 그 플로우 셀에 로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스프레드 주변에만 선택적으로 빛을 조사하여 셀 케이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워시 과정을 거치면 포획되지 않은 스페로이드들은 모두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항체 또는 다양한 몰리큘을 적용을 하여 이 스페로이드의 형광값 또는 형태들을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은 AI 모델이 자동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관찰 과정에서 의미 있는 형태학적 변화가 확인이 되면 그 시점에서 플레이트의 이동이 필요 없이 그 위치에서 바로 세포를 라이시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RNA들을 플로우셀 바닥에 준비되어 있는 앞서 서준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셨다시피 포지셔널 바코드에 포획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cDNA 합성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몰리큘러 바코드 같은 경우는 포획된 유전자 발현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발현량을 보시면 이 케이지 안에 있는 세포가 밖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 안에 있는 케이지 안에 있는 세포의 몰리큘러 바코드 정보는 약 23,000 리드를 보여주는데 케이지 밖에서는 한 50 정도의 리드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케이지 안에서 잘 격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3200에서 합성된 cDNA를 라이브러리 프랩 과정을 거쳐 시퀀싱을 한 뒤 그 결과를 어떻게 통합 분석해서 이 형태학적 정보와 전사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3200에서 측정한 형태학적 데이터인 크기 또는 원형도 구조 변화와 같은 것들, 같은 표현형 지표와 그리고 전사 표현형 지표와 그리고 형광 값들을 이렇게 UMAP 임베딩을 하여 오버레이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클러스터 영역에서 어떤 형태적 특징을 가진 스페로이드가 모여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발현 정보와 겹쳐보면 특정 유전자의 발현 패턴과 표현형이 어떻게 스페로이드와 연관되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 발현이 변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떤 형태학적 그리고 기능적 변화로 나타났는지 같은 좌표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R3200 이 플랫폼은 모폴로지와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하나의 분석 프레임을 통해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능케 하고 이어서 가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3200은 단순한 하드웨어 장비로 끝나지 않고 실험부터 데이터 해석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비 내에서 세포를 감지하고 원하는 세포만 인클로저한 뒤에 그 이미징을 통해 세포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게 되고 이 분석을 클라우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클라우드에서 결과를 확인할 때 이 이 그래프에서 한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과거 타임랩스 이미지를 바로 불러와서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싱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동일 세포에 매칭된 시퀀싱 정보까지 함께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R3200은 이미징 기반의 표현형 정보와 시퀀싱 기반의 트랜스크립토믹스 정보를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데이터 중심의 통합 분석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셀러넘 R3200이 왜 세포 생물학의 유니버셜 툴킷으로 불릴 수 있는지 역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R3200의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셀 케이지 인클로저 CC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엔클로저 방식 자체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포를 개별적으로 안정화해서 장시간 관찰하고 싶을 때는 서스펜션 인클로저를 적용하여 셀 하나를 가둬서 이 셀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 또는 이 똑같은 이 뉴런 셀이지만 뉴런 셀에 있는 엑손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클로저가 된다고 해서 이 소마가 끊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엑손이 끊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 관련된 스냅샷 사진이 되겠고 앞서 서주원 씨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스냅샷을 형광 또는 브라이트 필드에서 적용을 한 뒤에 케이징을 형성하게 되고 그 후 워시 과정을 통해서 이 여분의 셀들은 다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들을 로딩한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컬처를 진행한 다음 그 위에 다시 이 CC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CC를 형성한다고 해서 이 엑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피스 마커들과 칼슘 이미징 이미징을 통해서 이 뉴런 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는 마찬가지로 단순히 원통형 구조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윈도우 죄송합니다. 표현이 안 되는데 윈도우를 형성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즈 구조로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 크기는 그 다이아미터에 따라 크게도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 이 기반의 캡슐 열량은 한 가지로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 형광을 제외한 부분의 셀을 중심으로 케이징을 만들 수도 있고 형광이 있는 셀을 기준으로 케이징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정해진 공간과 위치에 CC를 지정된 형태로 형성할 수 있고 그 결과를 CC 안에 포획된 세포의 비율이
다양한 분포로 가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특이적 분포에 따라 다양한 세포 구성비로 세포 간 셀 인터랙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캡슐화된 세포는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배양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힐라셀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셀이 증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는 CC 자체가 세미 퍼미어블 물질이기 때문에 미디어나 스몰 몰리큘, 안티바디 등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배양 중에서도 살아있는 세포 그대로 형광으로 염색을 하고 그 동시에 이미징으로 관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생체 적합성 덕분에 프리아디포사이트, 그리고 휴백, 그리고 뉴로블라스토마, 유방암 세포주, 뭐 대장암 세포주, 그다음에 폐암 세포주 등 거의 대부분 모든 무착 또는 부유 세포주를 장기 배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R3200은 특정 세포만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적용 범위가 넓은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R3200과 C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확인했고,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R3200을 활용하여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포 치료제 개발에서 셀 QC에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카티 치료제는 같은 바이알 안에 담겨 있더라도 그 안에 T셀들이 기능과 반응 속도가 서로 다른 헤테로지네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벌크 분석은 결국 평균값 중심으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24시간 후 표적 세포를 70% 사멸시킨다 정도의 요약된 설명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R3200을 활용하게 되면 단일 수준에서 기능적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히트맵을 보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엘리트 킬러들, 그리고 지연적으로 반응하는 세포들, 그리고 기능이 저하된 세포들처럼 구성비 기반으로 품질 프로파일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프로파일을 통해서 기능 저하 세포의 비율을 낮추고 엘리트 세포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양 및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R3200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카티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CD4 T셀과 CD8 T셀을 코컬처를 할 때 어떤 비율로 섞어야 효능이, 킬링 이펙트가 가장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R3200 데이터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히트맵을 보시면 X축은 CD4 T셀의 개수이고 Y축은 CD8 T셀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색이 빨갛게 진할수록 암세포 사멸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CD4 T셀이 4, 5개이고 CD8 T셀이 2, 3개 들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살상률이 높은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해당 파티 같은 경우에는 CD4 T셀과 CD8 T셀이 이런 어, 이런 비율에서 가장 효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카티 R&D에서 중요한 점은 제조 단계에서 CD4 T셀과 CD8 T셀의 조성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 시에 CD4와 CD8 T셀을 1.5대 1의 비율로 맞추거나 2대 1로 맞췄을 때 효능이 최고다라는 식으로 근거 기반의 스펙을 만들고 규제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신약 개발 전주기에 이 플랫폼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고, 일반적으로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발리데이션, 그리고 드럭 스크리닝,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프리 IND 그 후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오랜 기간의 연구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신약 개발 단계에서 좀 생기는 문제점은 단계마다 분석하는 장비도 다르고 분석법도 다르고, 그리고 데이터가 서로 이어지지 않거나 꼬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3200은 컨피그레이션만
어느 정도 바꾸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 주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타겟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크리스퍼 기반의 퍼터베이션과 단일 세포 분석을 결합해서 타깃을 타깃 후보를 발굴하고 그 후에 드럭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드럭 라이브러리 처리 후에 타임레스 이미징과 반응을 스크리닝을 하여 최적의 드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약물 처리 후 끝까지 살아남은 세포를 전사체로 분석해서 바이오마커 후보를 도출하는 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폐암 세포 주인 A549 세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549를 플로우셀에 로딩하고 전체 이 플로우셀에 개발 중인 안티캔서 드럭을 처리한 뒤에 장비 내에서 며칠간 타임랩스를 이미지를 촬영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세포가 이 드럭에 의해서 사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죽지 않고 버티는 이런 도터셀 레지던트 같은 이 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내성 클론들을 추적을 하여 내성 클론이 있는 CC만 RNA 시퀀싱을 수행을 하면서 이 세포의 어떤 유전체가 켜지고 꺼졌는지에 따라서 이 약물을 견뎌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바이오마커 관점의 근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확인을 하여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R3200은 타겟 발굴, 스크리닝, 바이오마커까지 이어지는 데이터를 이 R3200 한 플랫폼에서 일관되게 연결해서 신약 개발에서 가장 큰 병목 중에 하나인 단절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셀라놈 R3200 플랫폼은 뉴런셀, 글리얼셀, 그리고 이뮨셀, 스템셀, 캔서셀 등 다양한 세포 유형에 대해서 셀 인터랙션, 그리고 약물 처리나 크리스퍼 등 다양한 퍼터베이션에 의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형태적인 변화, 그리고 사이토카인 분비 등을 통해 관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전사체 데이터를 포함한 다중모달 어세이를 정밀하게 통합합니다. 이런 R3200은 세포의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와 분자적 변화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연계해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질병 모델 인프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의 시대를 넘어서 근거 기반의 검증 시대를 여는 셀라논 플랫폼과 함께 여러분의 R&D와 스냅샷의 한계를 뛰어넘어 의미 있는 생물학적 돌파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긴 시간 웨비나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